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들 은행 텔러 제3과목 바로 창구 실무 2 공부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1장 출납과 계산 이론 강의는 지난 시간에 마무리 졌고요. 이번에는 그 출납과 계산편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출납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거. 우리 그래서 출납 업무하고 계산 업무 분리할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현금 정리 보관, 시제금 관리, 어음 교환, 현금 정사 업무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출납 업무죠. 반면에 이제 전표를 정리한다든지 장부를 정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계산 업무죠. 그래서 5번은 이제 계산 업무에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출납 업무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출납 업무, 은행 텔러의 주된 업무 아닙니까? 돈을 받고 돈을 내주고 하는 이 출납 업무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자, 출납 업무는 전반적인 은행 업무와 독립적인 업무이기에 타 업무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벌써 딱 봐도 뭐 틀린 기운이 느껴지시죠? 출납은 은행 업무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만약에 증권료, 어음이나 수표 같은 걸 받았으면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업무라 다른 업무와 관련된 법률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5번 가보시면 거래 내용이나 증권료의 법적 요건에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과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업무와 다 연관된 일이 바로 출납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 업무 중에 고객 응대 비중이 가장 큰 업무죠. 우리 텔러의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은행원 각자의 고객 응대 태도가 은행 전체의 신뢰와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고객과의 접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텔러 1과목에서 모먼트 오브 트루스 해가지고 MOT, 고객과의 접점, 진실의 순간이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납 업무는요, 현금 계정을 관장하고 현금을 직접 취급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전사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네 번째, 은행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가 바로 출납 업무죠. 그래서 창구에서 수납한 현금은 그 즉시 은행에 자산화하여. 은행은요,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수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산, 대출을 해준다든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수익 자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용될 성질로 창구에서 과다한 현금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용이나 증권료, 법정 요건의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수반됩니다. 출납 업무는 그래서 광범위한 지식과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출납 업무에서 현금을 취급하는데 그때 출납 업무에서의 현금이라고 얘기할 때 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은행권과 주화 당연히 현금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자점권, 당점권,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수표 이런 것도 다 현금의 범위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두 번째, 여러분 주식과 채권을 누가 현금이라고 합니까? 그죠? 이건 뭐라고 합니까? 유가증권이잖아요. 이건 유가증권. 유가증권. 그래서 이건 현금이 아니죠. 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금은 금고에 보관해야 되죠. 은행 금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리고 각 부점은 통화 보유 한도를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한다. 그래서 보유 한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무수익 자산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회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부족해도 고객의 출금 요구에 응대를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정한 시제금을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의 검사는 텔러별로 출납 정산표 이거 확인을 하고 현금 검사를 사전 예고한 다음에 수시로 실시해야 된다. 자, 이 얘기 맞습니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수시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데 여러분 그 은행 직원 텔러가 고객을 개인적으로 뭐 착복한다든지 유용을 방지하려면 검사라는 건 미리 예고를 하고 합니까? 불시하잖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소지품 검사 이런 거 한다 예전 같으면 불시하는 거죠. 미리 예고하면 다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까 뭐 이건 상식을 반하는 겁니다. 사전 예고가 아니라 불시 예고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수납 업무는 대차대조표상으로 채무 발생, 채권 소멸이 발생하는 업무다. 자, 지급 업무가 아니라 수납입니다. 수납. 은행에서 돈을 받을 때는 일단 예금을 받죠. 예금 받고 또 대출해준 돈을 고객으로부터 회수를 하죠. 대출금 회수. 대출금이나 이자 회수. 대출금 회수. 자, 이런 것들이 수납 업무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 즉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지금은 밸런스시트. 은행의 대차대조표상. 예금을 받으면 예금은 고객의 자산입니다. 그럼 은행으로서는 부채가 돼요. 그러니까 부채니까 채무 발생, 부채의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은 은행의 자산이에요. 은행의 채권입니다. 근데 대출금을 회수하면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출 채권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소멸, 자산의 감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납 업무는 요게 발생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지급 업무다 그러면 이게 채무의 발생이 아니라 소멸이 되고 채권의 소멸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수납이냐 지급이냐에 따라서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수납인을 새로 제조하여 사용할 경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하고요. 수납인을 폐기할 때 점포 검사 통할 책임자 입회하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출납 현금이 남거나 부족할 때 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출납 과잉금이 발생하거나 그건 남을 때. 출납 부족금이 발생할 때 그건 말 그대로 현금 부족 시. 어떻게 업무 처리하느냐. 이거 제일 강조했었죠. 제가 시험에 워낙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해서. 자, 일단 창구에서 출납 과잉금. 과잉이라는 게 이제 돈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발생해서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자, 확인이 안 되면 일단 출납 과잉금이 발생하면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즉시 이익금, 은행의 이익으로 처리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뭘로?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3개월 동안.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고 현금 부족, 이번엔 부족으로 가지급금 처리하는. 자, 현금 부족인 경우에는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경과해도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으면 취급자가 즉시 변상해야 한다. 맞죠? 네. 한 달 지나도 내용 안 밝혀지면요. 취급자 즉시 변상입니다. 자동화기기 관련된 과잉금은 자, 출납 과잉금이 아니라 자동화기기에서 발생된 과잉금입니다. 이거는 3개월이 아니라 5년이 지난 다음에 일단 5년 동안 가수금 항목으로 넣어놓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익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 기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일단 은행에서 이익금으로 처리한 과잉금이라 하더라도 자, 은행이 이익금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정해진 기간을 지나서 정당한 고객이 밝혀지며 당연히 고객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익금으로 처리한 걸 떨어내는 방법은 손실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실금으로 처리해서 고객에게 지급을 한다. 맞고요. 출납 사고 발생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의 사고금 처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창구에서 출납가임금 발생해서 당일 정상 처리가 불가능하면 어디? 가수금입니다. 가지급금이 아니라 입금해서 보관하는 몇 달? 3달 보관해서 지나면 어떻게 된다? 3개월이 지난 그 달 말일에 이익금으로 처리한다. 핵심은 과잉금일 경우 3달간 가수금으로 보유한다라는 거.